지금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팔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아마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나 족쇄처럼 느껴져 답답함 느끼는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나의 그릇이라 여기며 체념에 가까운 마음을 갖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벽에 부딪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인 것 같고, 남들은 쉽게 얻는 행복이 나에게만 유독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무심코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라고 자조 섞인 한탄을 내뱉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진실은, 그 단단해 보이는 팔자라는 것도 사실은 고정된 바위가 아니라 흐르는 물과 같아서 내가 물길을 트는 대로 그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팔자를 바꾼다는 것은 단순히 로또에 당첨되어 일확천금을 얻는 것과 같은 유행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지배하고 있던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패턴을 깨뜨리고 나를 둘러싼 에너지의 흐름을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이동시키는 거룩하고 위대한 작업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신비주의적인 비법이 아니라 마음과 행동, 그리고 인연을 다루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연금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운명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명에서 명미는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목숨과 기본적인 조건을 뜻하지만, 그 앞에 붙은 운은 움직이다, 운전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명은 바꿀 수 없을지 몰라도 그것을 운영하는 운은 내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경영할 수 있다는 뜻이 이 단어 속에 이미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운을 움직여 팔자를 바꾸는 첫 번째 단추는 어디서부터 끼워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알아차림이라는 외면의 각성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과거 여러분이 해왔던 수만 가지 생각과 선택,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지금의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거의 패턴이 만들어낸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감정을 느끼며 똑같은 표정으로 하루를 보내면서 내일은 다른 일이 일어나게 기대합니다. 팔자를 바꾸려면 가장 먼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나의 생각 습관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피곤하다, 출근하기 싫다, 또 지긋지긋한 하루가 시작됐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우주에게 오늘도 지긋지긋한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고 주문을 넣은 것과 같습니다. 마음은 거대한 자석과 같아서 내가 품은 생각과 가장 유사한 파동을 지닌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의 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필터를 갈아 끼우는 작업입니다. 생각의 틀을 깨는 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조금 더 쉽고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말은 소리매어 뱉는 순간 공기를 진동시키고, 그 진동은 가장 먼저 내 귀를 통해 뇌로 전달되며 나아가 내 온몸의 세포와 내 주변의 공기까지 변화시킵니다. 옛 어른들이 말이 씨가 된다 라고 했던 것은 단순한 속담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을 꿰뚫은 통찰이었습니다. 팔자가 센 사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사람들의 대화를 가만히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부정과 결핍, 남 탓과 비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지? 죽겠네, 미치겠네 같은 말들을 습관처럼 내뱉는 동안 그 말들은 족쇄가 되어 발목을 잡습니다. 팔자를 고치고 싶다면 지금 당장 사용하는 언어부터 뜯어 고쳐야 합니다. 없는 것을 불평하는 언어에서 이미 있는 것에 감사하는 언어로 바꾸십시오. 돈이 없어 죽겠다가 아니라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곧 풍요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은 순간에 입을 닫고 차라리 침묵하십시오. 험담은 뱉는 순간 상대방에게 쏘는
화살 같지만 결국 부메랑처럼 돌아와 내 운을 깎아먹는 가장 나쁜 애군이 됩니다. 반대로 타인을 향한 축복과 칭찬의 말은 나에게 돌아올 복을 저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건네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말투가 바뀌면 표정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면 인상이 바뀌며, 인상이 바뀌면 관상이 바뀝니다. 관상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운명이 전혀 다른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면과 언어를 다스렸다면 다음으로는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팔자를 바꾸는 데 있어 행동과 환경의 변화는 필수적입니다. 운이 들어오는 입구를 넓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청소와 정리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방, 거실, 그리고 일하는 책상을 둘러보십시오. 그 공간의 상태가 바로 지금 여러분 마음의 상태입니다. 물건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먼지가 쌓여 있으며 쓰지 않는 물건들이 공간을 꽉 채우고 있다면 새로운 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말하는 기의 흐름은 막힘없이 순환해야 하는데 잡동사니는 이 흐름을 막는 동맥경화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고 비우십시오.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는 마음 자체가 과거에 대한 집착이 져도 결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과감하게 비워낸 빈 공간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운이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을 깨끗이 닦아 세상의 복이 들어오는 길을 열고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여 나쁜 기운이 머물지 않게 하십시오. 단순히 쓸고 닦는 행위가 아닙니다. 묵은 먼지를 닦아내며 내 마음속의 불안과 걱정을 함께 닦아낸다고 상상하십시오. 몸을 움직여 주변을 정갈하게 하는 그 순간 정체되어 있던 여러분의 팔자에도 손통이 트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또한 몸의 자세를 바로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으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걷는 사람에게 하늘의 운이 닿기는 어렵습니다. 가슴을 펴고 세상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 여러분의 아우라는 강해지고 삿된 기운은 범접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팔자는 혼자서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팔자를 바꾸는 가장 강력하고도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인연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곧 나의 미래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을 늘 비난하거나 매사에 부정적이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관계를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악연은 끊어내야 하고 귀인은 귀하게 모셔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때문에 혹은 정 때문에 나를 병들게 하는 관계를 놓지 못합니다. 그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감하게 그 줄을 놓아야 새로운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좋은 인연이 다가옵니다. 끼리끼리 모인다는 유유상종의 법칙은 운명의 세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내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 그런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 자석처럼 모여듭니다. 그들이 가져오는 정보, 그들이 전해주는 기회, 그들이 건네는 위로 한마디가 내 인생의 결정적인 변곡점이 됩니다. 귀인을 만나고 싶다면 귀인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작은 도움이라도 기꺼이 베풀 때 그 에너지는 돌고 돌아 거대한 파도가 되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올려줄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팔자를 근본적으로 개조하는 최상의 비법은 바로 베풀, 즉 적선직산입니다. 옛말에 적선지가의 필류여경, 직산지자 필료육행이라 했습니다. 선을 쌓는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베풀이라고 하면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기부 같은 것을 떠올리기 쉽지만 진정한 베풀은 물질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따뜻한 미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자리를 양보하는 행동, 지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저축입니다. 우주에는 대차 대조표가 있어서 내가 내보낸 에너지는
반드시 플러스가 되든 마이너스가 되든 나에게 정산되어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꽉 막힌 것 같다면 밖에서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 내가 가진 무엇을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나눔은 내 안에 풍요가 있음을 우주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나는 줄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사람이다 라는 무의식의 선언이 현실의 풍요를 불러옵니다. 남을 돕는 행위는 뇌에서 가장 강력한 행복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자존감을 높이며 나를 둘러싼 에너지장을 황금빛으로 변화시킵니다. 팔자가 험한 사람일수록 억지로라도 봉사를 하고 베풀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꼬인 매듭을 푸는 가장 부드러운 기름칠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조급함을 버리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팔자의 두꺼운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었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처럼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데에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즉각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물이 끓는 것과 같습니다. 99도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1도가 더해져 100도가 되는 순간 물은 맹렬하게 끓어오르며 수증기로 변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 고운 말, 정리정돈, 베푸는 행동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물의 온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임계점을 넘는 그 순간을 믿고 묵묵히 지속하는 힘, 그것이 바로 운명을 뒤집는 저력입니다. 하루하루를 수행하듯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정성스럽게 살아가십시오. 나를 막대하는 사람은 세상도 그를 막대합니다. 내가 나를 귀한 보석처럼 다루고 내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며 매 시간을 소중히 쓸 때 세상도 나를 주빈으로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며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지막 씨앗을 심어드리고자 합니다. 팔자를 바꾼다는 것은 결국 나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 주제에 무슨 이라는 한계 짓는 말들을 이제는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여러분은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태어난 존재이며 지금까지 겪은 모든 시련, 고통은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빛나는 보석으로 다듬기 위한 과정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통은 변화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그 신호를 알아차렸으니 과거의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운명의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입니다. 와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지금 당장 척추를 바로 세우고 깊은 숨을 들이마시십시오. 그리고 입가에 미소를 띠며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마음속으로 외치십시오. 내 주변을 정리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을 보내십시오. 운명은 정해진 시나리오가 아니라 여러분이 매 순간 써내려가는 라이브 드라마입니다. 펜은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이 비극이었든 고구마 같은 답답한 전개였든 상관없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장르를 바꿀 수 있고 완전히 만들 수 있으며 해피엔딩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팔자는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운명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잠재력을 믿으십시오. 어둠이 짙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는 자연의 섭리처럼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제 곧 대운이 들어올 징조임을 알고 희망을 품으십시오. 당신은 행복할 자격이 있으며 풍요로울 자격이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계신 그 끈기와 열망이 이미 당신의 팔자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당신의 놀라운 변화를 그리고 눈부시게 펼쳐질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당신만의 빛나는 운명을 경영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